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자들의 손가락 길이가 어떤 분포냐 요거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그 이제 이 데이터 자체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떤 데이터인지. 근데 QQ놈이라고 하면 이게 아까 돼 있네. 네. 다시 한번 보면 이걸 정사각형으로 보면 이제 QQ놈이라는 퀀타일을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건데 이 대각선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정규 분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퀀타일이 같으면 그 이론적인 퀀타일이 노멀 분포랑 같으면 아직 노멀 분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데 그 종 모양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 분포 형태 그거랑 같으면 이게 일직선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샘플 관측값들의 퀀타일이고 이게 정규 분포의 퀀타일인데 똑같죠. 똑같으니까 요 관측값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브레이크죠 사실. 네, 브레이크가 50개로 했을 때 종 모양에 가까운 정규 분포에 가까운 데이터 분포를 보이고 네,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요 데이터입니다. 그 갈톤이 사용한 데이터인데 부모의 키와 자식들의 키를 비교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분석하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고 이제 이 차일드의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기분포 같이 생겼지만 조금 퍼져 있죠. 지금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똑같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조금은 노이즈를 넣는 작업을 한 후에 히스토그램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노이즈를 넣을 때는 이 지터라는 함수를 쓰는데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을 해주면 아까는 이제 브레이크스를 50으로 하면 이렇게 듬성듬성 됐죠. 왜냐하면 똑같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노이즈를 준 다음에 한번 히스토그램 그려보면 이제 프리퀀시는 굉장히 낮아졌죠. 왜냐하면 노이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값들이 된 겁니다. 같은 값들이. 그런데 쉐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종 모양, 그러니까 정규 분포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이제 퀘스천에 대한 대답인데 QQ놈을 해보면 정사각형으로 잘 보면 살짝 여기가 누워있죠. 앞뒤로. 이 얘기는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르지만 이 꼬리에 가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론적으로 정규 분포에 있는 꼬리는 어떤 값을 가지는데 이 값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관측값이. 이 꼬리가 짧은 건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에 r롬이라는 게 이제 랜덤으로 노멀 분포에서 얼만큼 뽑아라 이거죠. 그런데 10,000개를 뽑는 겁니다. 이 노멀을 보시면 노멀 분포에서 랜덤하게 어떤 수를 뽑을 때는 r롬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r, q, p, d 이렇게 있는데 이 뒤에 놈이 붙으면 노멀 분포, 유니프가 붙으면 유니폼 분포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RQPD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R은 랜덤하게 어떤 수를 뽑을 때 샘플링을 할 때 쓰는 거고 이제 평균 0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이죠. 이게 이제 디폴트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수를 뽑는데 여기서는 평균은 X.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 노이즈를 준 이 칠드런의 데이터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제가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이거의 QQ놈을 보니까 거의 일직선이죠. 네, 그럼 앞에서 제가 이 꼬리가 짧다고 말한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비교할 때 이제 오버레이를 시키는데 그 앞에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보이네요. 네, 이 플랫을 한 게 덴시티로 아까 우리가 배운 덴시티로 플랫을 하면 이 검은 건데 검은 게 이 차일드들의 어떤 키입니다. 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 게 y죠. y는 뭔가요? y는 똑같은 평균이랑 표준 편차에서 10,000개를 정규 분포에서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규 분포죠. 확실히 정규 분포의 경우는 빨간색인데 꼬리가 여기보다 높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아까 QQ 플랫에서 봤던 것처럼 꼬리 부분이 짧은 게 확실히 보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게 하나의 플랫에 두 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하나의 플랫에 두 개의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는 제대로 그려졌는데 다른 하나가 안 그려지죠. 안 그려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X의 그 범위가 벗어나서 그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플랫을 그릴 때의 X의 범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뒤에 그리는 값은 라인으로 그리는 값은 고려가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플랫이라는 명령어가 모든 기본적인 그래피컬한 파라미터들을 다 이제 정하고 캔버스를 그려주는 거고 라인스는 그냥 라인만 그려주는 겁니다. 원래 있는 캔버스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플랫을 그릴 때 범위를 잘 정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범위가 만약에 이 범위다 그러면 미리 x의 x의 범위를 x림이라고 하지 않고 x의 리밋이라고 할게요. x 범위를 이렇게 미리 정해줘 봅니다. 그러면 density가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거는 임의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빨리 그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요지는 플랫을 그릴 때 그 x의 범위를 같이 다 고려를 해줘야 뒤에 그리는 것까지 다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그리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고려를 해줬어요. 그러면 앞에 그리는 거 x의 density에 대한 어떤 레인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그걸 컴바인 펑션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하면 요 x 값들 하고 요 x 값들이 다 고려가 돼서 레인지가 구해지겠죠. 그 x 언더바 림은 59부터 89까지고 이 값을 가지고 x림 이퀄 x 언더바 림으로 하면 이렇게 레인지가 처음부터 다 넓게 잘 펴서 두 개의 플랫이 다 같이 보여집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이제 어떤 요약값을 볼 때 테이블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일 변수가 아니고 이제 여러 변수가 나올 때도 대부분 범주형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어떤 임산부들이 담배를 폈느냐 안 폈느냐 하는 건데 보시면 0, 1, 2, 3으로 돼 있어요. 범주인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팩터형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0, 1, 2, 3이면 지금은 이 클래스가 아마도
이제 그냥 뉴머릭이죠. 그러니까 숫자죠. 근데 이게 0123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게 담배를 폈다 안 폈다 뭐 지금까지 폈다 언제까지 폈다 이런 범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뉴머릭은 맞지 않고 이걸 팩터형으로 바꿔줍니다. 팩터형으로 바꿔주면 라벨링이 이제 now, never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레벨, 그냥 수준이 범주의 그 수준이 이제 5개가 있는 거죠. 한 번도 안 폈다, 지금 핀다, 뭐 이런 거죠. 그 이제 요약값을 보면은 요약값은 테이블이라는 함수로 네버가 몇 번, 앞에서도 했었죠. 네버가 몇 개, now가 몇 개. 그래서 카운팅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자, 이 테이블을 out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제 100분율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한데 100분율로 바꿔주면 이 프로프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44% 정도가 네버.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를 이제 소수점을 없애주고 그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로 소수점 뒤 두 자리까지 끊어준다는 얘기고요. 그 바플롯을 그리면 히스토그램이랑 똑같아지겠죠. 왜냐하면 범주별로 이 도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똑같아지고 역시 그 퍼센테이지도 똑같이 그려질 수가 있고요. 닷 플롯은 거의 안 쓰긴 하지만 이제 범주별로 어떤 그 값들을 이렇게 쭉 이제 닷으로 표현해 주는데 굳이 우리가 바그래프나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대개는 파이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자료를 볼 때 많이 보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디폴트 옵션으로 파이그래프를 그린 거고 좀 데코레이션을 하면 또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이런 디폴트 베이직 그래피컬 함수보다는 ggplot2를 많이 쓰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